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LG전자 주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요. 자, LG전자 바닥권에서 잘 잡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앞에서 바닥 잡을 때 우리 또 유료 회원분에게도 저가 배수 기회로 또 비중 확대를 의견을 드렸는데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단가 수준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LG전자가 11만원, 12만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 보유 평단가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평단가를 낮춰서 원금 회복 수준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매매 트레이딩을 잘 해 나가시면 충분히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목들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타점 매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LG전자가 그동안의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3, 4분기로 가면서 실적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다 털어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4분기 실적까지 일단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대비해서 우리는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워낙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와 내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저평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들 현대차 뭐 그룹 주식들 최근에 막 다 같이 막 올라오는 그림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룹 주식들 가운데서 대체로 테슬라, 글로벌하게 보면 테슬라는 고평가 기업이지만 현대차는 저평가 기업이잖아요. 만년 저평가라는 얘기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LG전자도 뭐 워낙 저평가 주식인 거 아실 겁니다. 앞에서 일시적으로 2021년도 당시에 크게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는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빠바박 크게 올라갔을 때라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LG전자도 꾸준하게 저평가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PBR 뭐 겨우 1배 넘는 정도 수준에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왔었고, 이것도 역시나 실적 어마무시하게 좋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 이후로는 다 그냥 1배 수준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최근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자사주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 정부 쪽에서 좀 건드려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 대한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좀 어떻게 해소해보자, 해소해보자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홍해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비중이 높잖아요. 가전 비중이 높은데 북미 시장하고요, 유럽 시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홍해 지역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시장의 전망치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자, 왜냐면 그 생산 거점이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대다수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생산 거점을 좀 감안하면 LG전자가 그 홍해 지역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LG 마그마나 이런 등을 통해서 고성장세가 또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LG전자는 전장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 부분은 실제로는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너무 많이 낮아져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뭐 홍해지역 리스크가 무슨 문제겠느냐, 주가는 이미 너무 싸다라는 판단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은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추세입니다. 추세. 결과적으로는요, 큰 틀에서는 추세를 잡고 가야 우리가 잔파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끌고 가면서 사고 팔고 좀 리딩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큰 틀에서 추세가 꺾여 내려가면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님들이 리딩하기, 그러니까 사고 팔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고 팔고 하더라도 잘 안 물립니다. 수익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한번 꺾여 내려가게 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동안에 한번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보시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오름세가 있었습니다만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향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는 추세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 반드시 여기 걸립니다. 10만 5천원대 넘어가면 이거 반드시 저항 매물 걸려요. 여기에서 지금 박스 치다가 그냥 우르르 그냥 한꺼번에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가 잘 안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가 잘 안 됩니다.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매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유하신 분들도 제가 유료 회원분들은 매수 타점을 여기 밑에서 다 의견들 잡아드렸죠. 왜냐면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뭐 보라 그랬어요. 5위평 12평들 다 돌파되는 상황들 보면 이거 매수 저가 매수세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나중에 추세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그림들 나오면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꺾여 내려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장기 추세 이거 보이죠? 여기 보세요. 2020년도 당시에 만들어진 저점 4만원대.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보면 2000 언젠가요? 2022년도 저점 바닥 잡고 올라온 자리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잡고 올라갔고요. 이제 여기 와 볼게요. 최근 들어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키려고 이 추세선 지키려고 지금 바둥바둥 했었죠. 근데 무너지고 나서 어땠어요? 여기 저항 매물 걸렸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기적으로는 빠르게 그래도 회복한 겁니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오늘 LG전자를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명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상향 추세선 있죠? 아주 길게 보면 여기 상향 추세선 하단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빠르게 다시 회복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추세에 대한 이 그림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 수렴형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삼각형 안으로 이제 수렴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다다랐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제 여기 다 왔잖아요. 그렇죠?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LG전자는 한 번 더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언더로 아래로 더 추세가 내려갈 거냐가 이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의 근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가 일단은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다행히도 무너졌다가 빠르게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한 2월 3월 정도로 가면서 LG전자가 추세가 다시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홍해 이슈는 뭐 리스크한 건 맞죠. 리스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구간들에서 그럼 반등 목표치,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반등 목표치를 그럼 어느 정도 보셔야 되느냐. 앞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로 횡보하면서 잘 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를 60일 추세선을 타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 때 그러면 뒤늦게라도 또 매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매수 타점들의 기회가 계속 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물론 과거입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꺾여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 세우게 되면 60일 추세는 이제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돌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추세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전방을 해보면서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 결국은 이때 오를 때 뭐 코로나 당시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었다라는 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LG전자가 올해 연간 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놓고 봤을 때 한 1년, 2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LG전자가 얼마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12만원, 12만원
뭐 15만원, 16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LG전자의 결과들을 좀 보면서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북미 시장에서 우리 LG전자 대표적으로 같이 비교 분석해야 되는 주식 아시죠? 베스트바이잖아요. 베스트바이. 예. 베스트바이를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LG전자의 그 제품들, 삼성전자의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떼다가 파는 곳이잖아요. 베스트바이가. 예. 가전 판매업 그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 매출이 잘 나오고 기업의 주가가 자꾸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전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얘기니까. 예? 당연히 LG전자도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체로 동조화 경향이 매우 높으니까 베스트바이 주가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스트바이도 최근에 추세 타고 돌려 세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대로라면 뭐 우리 LG전자도 앞으로는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12만원입니다. 12만원.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한 상반기 정도, 상반기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한 10만원 넘어서 10만 5천원은 일단 매물 구간이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나마 이 종목이 10만 5천원 전후 가격으로 한번 올라서게 되면 10만 5천원입니다. 요 정도 가격 위로 좀 올라서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항 매물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좀 돌아나가면 올해 상반기에 12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대 12만원 정도인데 뭐 LG전자 혼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LG전자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막 코스피 지수가 막 꺾여 내려가서 막 다 죽어가는데 LG전자 혼자 절대 갈 일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LG전자의 방향성도 같이 잡아보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추세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5위평, 12평 매수 신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흐름들 여전히 유지하겠고요. 매수 보유 유지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리고 추세 상단 여기 돌파되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가주길 좀 바라는 거고요. 10만 5천원 상단이 매물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 매물 구간들 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내다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면서 12만원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가길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2만원 정도 상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12만원 정도 넘어가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본전 내지는 본전 이상으로 수익권으로 회복될 거예요. 최대 그러니까 12만원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LG전자를 저는 그렇게 막 서프라이즈하게 LG전자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이거 중장기 투자하세요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를 저는 보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의견 드리고 갈 테니까요. LG전자에 또 물려 계시고 또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영상 참고하시고요.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들은 뭐 이렇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 또 올해 1분기, 2분기 또 앞으로 보면서 제가 실적 부분들 계속적으로 추정 의견들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방향성 잘 참고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